제가 이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날 밤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장소 근처에 다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는 16살이었어요. 여름방학이 막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되었고 학교 친구들과 매일 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특별한 계획도 없었고 그저 집에 있기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는 날이 훨씬 많았어요. 제가 살던 곳은 작은 도시였어요. 번화가를 조금만 벗어나면 오래된 농장과 숲이 이어졌고 밤이 되면 가로등도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그런데 또래 아이들은 그런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친구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오늘 밤에 폐쇄된 양계장 가볼래? 저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곳은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장소였어요. 예전에는 꽤 큰 양계장이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을 닫은 뒤로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어른들은 그냥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만 했어요. 반대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별별 소문이 다 있었어요. 밤마다 안에서 불빛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 아직 거기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했어요. 민수는 자전거를 타고 저희 집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또 다른 친구인 준호도 합류했어요. 셋 다 손전등 하나씩만 들고 출발했어요. 양계장까지는 자전거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처음에는 도로를 따라 달렸지만 중간부터는 거의 흙길 뿐이었어요. 주변에는 집도 거의 없었고 휴대전화 신호도 자주 끊겼어요. 준호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기 진짜 사람 안 사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 민수가 바로 대답했어요. 겁먹었으면 지금 돌아가라고 해도 돼. 셋이 웃으면서 계속 앞으로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재미있는 모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10여 분쯤 더 달리자 숲 사이로 녹슨 철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은 이미 한쪽이 완전히 넘어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어요. 멀리 커다란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지붕 일부는 무너져 있었고 벽에는 검은 얼룩이 잔뜩 남아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을씨시년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자전거는 숲 안쪽에 숨겨두었어요. 혹시 누가 지나가다가 가져갈까 봐서였어요. 민수가 앞장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은 이미 없었어요. 안에서는 오래된 먼지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가 섞여 올라왔어요. 천장에서는 녹슨 철판이 바람에 부딪히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을 비춰보니 바닥에는 깨진 우리와 오래된 장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어디를 봐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없어 보였어요. 준호가 작게 말했어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조금 실망했어요. 인터넷에서 떠돌던 이야기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렇게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민수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저와 준호도 걸음을 멈췄어요. 왜 그래? 민수는 손전등을 바닥으로 비췄어요. 거기에는 진흙 위로 아주 선명한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어요. 문제는 그 발자국이 아주 최근에 찍힌 것처럼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이상했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흔적이 아니라 건물 안쪽 깊은 곳에서 출입구 쪽으로 걸어 나온 발자국이었어요. 셋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누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준호는 바로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노숙자일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발자국은 출입구 바로 앞에서 갑자기 끊겨 있었어요. 밖으로 이어지는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거기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여서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때였어요. 건물 가장 안쪽 어둠 속에서 철문이 아주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끼익 소리는 길고 낮게 울렸어요. 셋 다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지만
손전등 불빛은 너무 약해서 끝까지 닿지 않았어요. 민수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바람이겠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건물 안은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는 그냥 오래된 폐건물을 구경하러 왔다는 기분이었는데 그 철문 소리를 듣고 나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냥 돌아가는 게 낫지 않아요? 평소라면 민수가 절대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제일 겁이 없던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셋이 동시에 몸을 돌렸어요. 그런데 출입구를 향해 몇 걸음 걷다가 저희는 또 한 번 멈춰 섰어요. 바닥에 있던 발자국이 아까와 달라져 있었어요.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발자국은 건물 안쪽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였어요. 출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발자국처럼 보여요. 저는 순간 제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손전등을 가까이 비춰 다시 확인했어요. 아무리 봐도 방향이 바뀌어 있었어요. 준호도 얼굴이 굳은 채 말했어요. 우리 아까 반대로 본 거 아니에요? 민수가 바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나도 분명히 봤어요. 셋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천장 어디선가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툭! 작은 소리였지만 건물 안이 너무 조용해서 크게 울렸어요. 저희는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몇 초 뒤 또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툭!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어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겠죠?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새라면 날갯짓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그런 소리는 전혀 없었어요. 대신 아주 느린 발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툭, 툭, 툭. 소리는 천장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벽 안에서 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손전등을 껐어요. 잠깐, 저도 따라서 불을 껐어요. 순간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몇 초 동안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때 들렸어요. 저희 발소리는 멈췄는데 다른 발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저희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준호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발소리는 저희 앞에서 멈췄어요. 거리는 멀어야 서너 미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서 있다면 분명 어떤 기척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손전등을 켰어요.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앞으로 뻗어나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닥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고 무너진 철제 우리만 보였어요. 셋 다 동시에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장이 너무 심해서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뒤쪽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있어요? 낮고 쉰 목소리였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셋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어요.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뒤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었어요? 저와 민수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어요. 환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렷했어요. 민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구예요?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건물 안쪽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뜨르륵, 뜨르륵, 쇠붙이가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였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뛰어요. 누가 먼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셋 다 출입구를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뒤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분명 들어올 때는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 직선 통로였는데 아무리 뛰어도 출입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심장이 귀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들렸어요. 그런데도 건물 끝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이 길 맞아요? 저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확신이 없어졌거든요. 그때 뒤에서 아주 빠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2명인지 3명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여러 발소리가 동시에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희 셋은 있는 힘껏 앞으로 달렸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희미한 달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출입구였어요. 셋은 거의 넘어지다시피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는 순간에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전거가 있는 숲속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숨겨두었던 곳에 도착했을 때 셋 모두 다시 얼어붙고 말았어요. 분명 나란히 세워두었던 자전거 3대가 누군가 가지런히 방향을 바꿔 숲 안쪽을 향해 세워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저희 셋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명 출발하기 전에 자전거를 나란히 길 쪽으로 세워두었어요. 돌아갈 때 바로 탈 수 있도록 앞바퀴도 같은 방향으로 맞춰놨었죠. 그런데 지금은 3대 모두 숲 안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돌려놓은 것처럼 너무 가지런했어요. 민수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까 우리 이렇게 놨던 거 아니죠? 준호는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아무 말 없이 자전거만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누군가 저희를 계속 보고 있었다면요? 저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언제 나올지도 전부 알고 있었다면요? 생각할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빨리 타요. 셋은 거의 동시에 자전거를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핸들을 잡는 순간 뭔가 손끝에 걸렸어요. 하얀 종이 한 장이 브레이크 선에 끼워져 있었어요. 접혀 있었는데 누군가 방금 꽂아둔 것처럼 깨끗했어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준호가 제 손을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어요. 안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한 명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셋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누가 쓴 건지, 언제 꽂아놓은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민수가 종이를 제 손에서 낚아채더니 구겨버렸어요. 장난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했지만 목소리가 전혀 자신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는 곧바로 자전거를 타고 숲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페달만 죽어라 밟았어요. 그런데 숲을 거의 다 빠져나왔을 무렵 뒤에서 아주 희미하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랑, 자전거, 벨소리였어요. 한 번, 그리고 잠시 뒤 또 한 번. 딸랑, 저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어두운 숲길만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벨소리는 계속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어요. 딸랑, 딸랑, 마치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저희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있는 힘껏 페달을 밟았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았지만 멈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10여 분 뒤 큰 도로에 도착했을 때 그 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가로등 불빛이 보이자 셋 다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마주쳐도 일부러 다른 얘기만 했어요. 마치 그 일을 입 밖에 꺼내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도 그 일을 점점 잊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거의 8년이 지난 뒤 민수에게서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평소 같으면 안부부터 물었을 텐데 그날은 첫마디가 이상했어요. 혹시 그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직 기억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당연히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민수가 한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몇 분 뒤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사진은 낡은 게시판을 찍은 것이었어요. 어디인지도 모르는 시골 마을 같았어요. 게시판에는 오래된 실종 전단이
여러 장 붙어 있었어요. 그중 한 장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어요. 사진 속 실종자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실종 장소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저희가 갔던 그 폐양계장이었어요. 실종 시기는 2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전단 아래에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남긴 메모가 함께 인쇄되어 있었어요. 현장에서 자전거는 발견되었지만 사람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오늘 출장 때문에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한 줄을 더 보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저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사진을 한 장 더 보냈어요. 이번에는 폐양계장 입구를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확대해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녹슨 철문 앞에 자전거 3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전부 숲 안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민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어 보냈어요.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방금 세워놓은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민수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끝내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신저도 더 이상 접속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번호는 해지되었다는 안내만 들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사진을 지우지 못했어요. 가끔 한밤중에 다시 꺼내보면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처음에는 분명 자전거 3대뿐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사진 구석에 희미하게 서 있는 사람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이제야 보게 된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